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절박합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요.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오르는 물가보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과 술 한잔하고 회식 한번 하고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 한번 하기 힘듭니다. 점점 지갑은 얇아지고 있고요. 부담도 늘어나게 되죠. 아끼고 아껴서 모은 게 50대의 평균 자산이 4억 8천여만 원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몇 프로가 대부분의 자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4억 8천여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걸로 아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집, 부동산이 아주 대부분을 이뤘어요. 근데 집과 부동산도 대출을 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을 제하고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은 막막합니다. 왜 막막하냐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늙어봤다가 다시 마술처럼 젊어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한 부분,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에게 어떤 충격과 어떤 영향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내 몸과 마음이 언제까지 견뎌줄지, 지금처럼 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적 있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와, 그죠? 지금은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노령자들 분께서 내가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활동을 하는 이상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은 뭐 전철 타고 다니면서 택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저분이 과연 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드렛 일도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저출산율 세계 1위입니다. 애를 안 놓죠. 어쨌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결국 이 상태로 계속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이 겪게 될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사회생활을 함과 동시에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세상이고요. 은퇴를 생각함과 동시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저는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앞에서 뒤에 중간 과정의 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병원비라든가 장례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아버지 주변 정리를 하면서 뭐 진행했던 것들, 이게 전부 다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와, 이제는 죽을 때는 꼭 내가 돈이 있어야겠구나. 이게 죽을 때 돈이 없으면 진짜 인간답게 죽는 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노령화가 빨리 진행이 됐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이 이 노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게 35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이 노령화 사회에 들어간 게 불과 26년 만에 이렇게 진행이 됐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 횟수를 거듭하면서 옛날에는요, 종신고용이란 말이 있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떠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 부업, 자격증,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온 게 공인중개사.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동, 직장이 나를 평생 보장할 수 없고 먹여 살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건 어떤 내 주변에 무언가를 만들어 놓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붐이 일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도 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상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뭐 부업이네, 자격증이네,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그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자, 그래서 공부를 하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AI가 세상에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 더 나아가서 사람이 굳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즉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굳이 자동화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일들을 AI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세상에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얼마 전에 로봇가 할 수 없는 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뭐 엔저의 추천 종목이라고 하면서 몇 개 직업군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빨라요.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일들과 직업. 그에 맞서는 말이 좀 참,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그에 맞서서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일이 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시대, 200세 시대가 되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결국 내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경제활동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라고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가마솥 안에 개구리 아시죠? 찬물이었을 때 개구리가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불을 지피다 보면 물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 개구리가 그 뜨거워지는 물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뛰쳐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익어서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늙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늙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자각하지 않으면 정말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 집에 대한 맹신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이어내려져 온 문화 그리고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많은 게 아니었어요. 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뭔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사람들이 셀러리맨으로서 자영업자로서 간단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모으가면요 결국 맨 나중에는 노후를 위해서 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인 사람 어쨌든 내 집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 내 집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이 부동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샀던 부동산이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나에게 부를 갖다 줄 것이고 그런 경제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나이가 들면 내 노후를 설계를 하고 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자식들한테 무언 일이 있으면은 그 집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뭔가를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맹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일본에 살 때도 어떤 걸 많이 봤었냐면은 일본의 대도시의 주변에서 외곽에 있는 마을이나 도시들은요 이미 거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시로 계속 몰려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노인네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노인분들이 또 오래 사세요. 예, 일본이 또 장수국가고 노령화가 돼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쇠퇴해갑니다. 네, 사회복지의 어떤 그 연결고리는 무너지고요. 점점 그런 부분들이 통합이 되고 하나로 돼가면서 많이 힘들어져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나라도 곧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집은 집으로의 역할로 만족해야 되고 거기에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은 그냥 살 집이죠. 거주할 집이죠. 그 집이 정말 다행히도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고 혹은 유지가 되거나 뭔가 거래가 활발해서 내가 내놓으면 바로 사줄 사람이 있고 내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돼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비추어 본다면 결국 집은 계속 집값은 하락이 될 것이고요. 또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대도시 이외에 많은 그 위성도시라든가 밖으로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통합되는 곳이 있을 거고 빈집은 늘어날 것이고 사회복지망은 점점 쇠퇴해질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게 지방부터 물론 시작을 하겠지만 그 부동산, 건물, 집값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기성세대의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우리한테 심어준 것들, 즉 부동산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요 바꾸지 않으면 향후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청년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로봇가요, AI가 사람이 일을 대체하고 직업을 대체하는 순간이 이미 왔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점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일거리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요, AI가 대체를 하고, 로봇가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죠.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매달 나한테 들어오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매달 나한테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는요, 3D 업종이네 뭐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할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직업, 그런 기술들이 오히려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의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혹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출구, 돌파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노후에 필요한 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노후 자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500만 원이 모자라는 노후를 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후 설계를 할 것인지는, 그것을 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구의 눈치도 봐서는 안 돼요. 누구의 탓도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임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요. 나이 들면서 뻣뻣해질 필요도 없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유연한 사고, 생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요, 고령이 되었을 때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탓한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제2의 직업, 노후의 나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간부터라도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단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늙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고방식을 못 벗어던지는 것, 그런 내가 되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 주시면 저는 별다방 커피의 쿠폰보다 더 값진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